델타 변이 얘기가 자꾸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밑에 줄에 붙어 있는 기사가 강남 평균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돌파했네요. 네. 한 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렇죠. 네. 바이러스가 깔려 죽지 않을까 싶은데 델타 변이고 뭐고 3.3제곱미터에 5천만 원 아파트값 평균값이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뜨겁고 이번에 이제 어제 케이슬러 주택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델타 변이 얘기를 좀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그 이게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변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죠 델타 변이가. 우리가 이제 알파 변이가 영국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베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감마가 브라질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거죠. 이제 그 모든 그 바이러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강화되고 이런 작용들을 나타내죠. 우리가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독감이 있잖아요. 과거에 홍콩 독감이니 필리핀 독감이니 이런 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변이된 형태의 독감이 그렇죠. 스페인 독감이니 그러니까 지역명을 붙이는 게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파, 벨타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영국 쪽에서 그 알파 변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파성의 증가라든가 중증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델타 변이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오소독스한 정통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 델타 변이는 전파 속도도 빠르고 증상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메스꺼움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 굉장히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럽 지역, 영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델타 변이가 이미 그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호주라든가 이런데 시드니 공항은 아예 지금 폐쇄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 부분 이게 지금 다시 강화를 시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남아 지역,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도 공세 조치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대유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경제 봉쇄 강화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항공이라든가 레저 업종들이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반면에 이제 어제 그 외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유는 델타 변이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경험했던 언택트 중심으로 좀 이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언택트라든가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무게가 실리면서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러한 그 델타 변이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70 중반까지 가다가 지금 하락세로 좀 반전했는데 물론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그 회동을 하면서 뭔가 감사한 우려도 좀 있었지만은 결국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산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그 경제 봉쇄가 강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름 이후에 드라이빙 시즌에 기대했던 이런 이동성의 증가라든가 이런 게 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델타 변이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방면 경로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은 성장주 기술주들한테는 이것이 오히려 호재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장 전체,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철강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주들, 기술주들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이미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시장의 중심이 좀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지금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영향력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좀 시장에는 상당히 어떤 그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철강 관련주들은 러시아산 철 스크랩의 이제 수출 관세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또 그런 또 크게 매겨지기 때문에 재료까지도 나왔죠.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생산이 좀 줄어들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약간의 이슈. 악순환 때문에인지 직격탄 뭐 이렇게 국내 철강업계 직격탄이라고 써 있는데 뭔 의미인지. 자, 어찌됐건 델타 변이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서 이제 아파트 평당 가격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좀 약간 황당스러워서 어디까지 갈란가. 근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게 전 세계 특히 이제 연방준비제도 미국에서 주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적 완화라든지 긴축을 줄이지 않고 뭐 지표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잡고 실제 그래 채권 수익률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 기술주들은 녹았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을 말씀하시니까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캐슬러 주택 가격 지수가 상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폐가가 막 지금 흉가 이런 데가 막 고가에 팔린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거기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집들이 지금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거들떠도 안 보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이런 그 자산 가치의 어떤 동반 그러니까 그 상승이 결코 이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그것을 뭐 당분간은 어떻게 뭐 연준은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연준의 인내심. 네,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 연준 입장에서 또 이제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오늘 아마 우리 시장에도 좀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2일 발표된 고용 지표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한 관망을 또 강하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가 상당히 또 시장을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미리 예단할 수도 없고 나타나는 거에 후행으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불안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장에 따라가고 순응하는데 그렇죠.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참 오늘 진짜 뭘로 또 맥을 잡아야 될지. 네, 8시 51분 36초, 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이 9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포인트 이렇게 준비하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형 IT 쪽.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와 이제 뭐 맥이 닿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페이스북이 독점금지 소송에서의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미 워싱턴 그 DC 연방법원이 그 연방거래위원회하고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각의 사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현행의 법으로 봐서는 사실 페이스북의 독점력 행사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그 이 반독점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제 그 이런 대형 IT 기업들은 정말 비싼 변호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그 확실한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집단하고 이제 붙으면은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허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 근거 부족 그리고 이제 일부 사안들은 또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인수라든가 또 이제 왓츠앱 인수라든가 이런 무효화 요구는 이게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페이스북이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주하게 될 도전의 전조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그 대형 그 빅테크들한테 계속해서 좀 규제 강화 이쪽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은 뭐 일제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자본의 힘이군요. 예, 자본의 힘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반독점을 막을 행정명령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더 나가서는 결국은 추후에는 반독점 법에 대한 이번에 이제 법이 얼마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지가 좀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독점법 개정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제 굉장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아마 이제 뭐 사실 이 부분이 그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말기서부터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뭔가 좀 이런 그 반독점 부분에서 좀 이제 규제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이제 그 부분이 노이즈가 좀 생겼었는데 일단은 요거를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주가의 흐름. 페이스북을 반독점으로 눌러버리고 제어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틱톡이 그렇죠. 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각을 좀 했다는 이게 설도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미묘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과연 이런 뭐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이제 조금 그 정부가 이제 한 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조금 이제 졌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기술주들이 조금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뭐 미국의 IT 기업들은 뭐 정치적인 이슈와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반독점 규제도 있고 첨예하게 좀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근데 반독점 규제는 일단은 손을 IT 쪽으로 네. 들어줬고 근데 세금 문제에 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은 조금 아무래도 당초의 어떤 그 지금 행정부가 주장하는 안보다는 아무래도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공화당 쪽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이제 막으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뭔가 합의에 이른다면은 이게 상당히 당초에 민주당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 수준에는 네.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상은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스럽게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뭐 투닥거려도 그렇죠. 뭔가 이제 합리성을 합의를 하죠. 네, 네. 찾고 합의점이 도달했을 때 그렇게 뭐 누구 하나 반론을 막 합의된 거에 대해서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잘 안 되죠. 잘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돼.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또 그렇고 그냥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틈새로 다른 이슈들이 등장했는데 어제 게임주 아까 그렇죠. 면이 나왔잖아요. 네. 파라비스. 네. 판호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올 것인지. 예. 뭐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 어떻게 중국의 스탠스를 보면은 뭔가 이제 이번에 펄어비스에 대해서 발급을 해줬다는 거에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해서 발급을 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섣불리 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뭐 발급을 해주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처음은 아닌데 다만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대해서 문호를 좀 본격적으로 개방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의 연속성에 대한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중국 내 퍼블리셔의 힘이 상당히 실린 부분이다. 그러니까 퍼블리셔를 누굴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판호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대리인이 누구냐죠 결과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섣불리 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판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조금씩 최근에 어떤 중국 그 당국의 이런 뭐 우리나라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이런 그 스탠스를 보면은 네. 조금씩은 이제 완화되는 건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뭐 이 또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가를 판단할 때는 또 너무 낙관론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조금씩 이제 긍정적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시기를 두고 좀 이제 이게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쭈는 김에 그럼 또 SM은 뭐 요즘 SM이 있냐 없냐 이거 하고 네, 그렇죠. 바이오 쪽에서는 차바이오텍의 주가 상승을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참 저도 그게 왜 오르는지를 잘 뭐 뚜렷하게 어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치 연관성인가?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뭐 SN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전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이제 M&A 관련된 이슈들이 네.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역시 그 뭔가
컨텐츠의 다각화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 하이브나 이런 그 지금 엔터테인먼트 대형사들의 마찬가지 이제 스탠스입니다. 결국 이제 단순히 자기네 아티스트들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뭐 콘서트하고 음반 내고 이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게 이런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컨텐츠에 다각화를 하고 플랫폼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쪽으로 이게 서로 간에 또 이게 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같이 공조를 하고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음악 이외의 컨텐츠라든가 이제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본격적인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M에 대해서는 굉장히 향후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이런 지분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SM 같은 종목들은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제 관심 있게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고 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이브는 시간은 지금 다 됐는데 하이브는 좀 어떨까요? 이거는 요거 개장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제가 좀 부족하죠.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네, 길어서. 그거는 오케이. 조금 그럼 하이브는 개장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께 예, 예. 조언을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자 개장이 다가왔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